신영철 평론가는 자신의 저서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을 통해서 가장 먼저 울지는 못하더라도 가장 마지막까지 우는 일을 시인의 책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. 장석주 시인은 저서인 은유의 힘을 통해서 시는 말할 수 없음에 대한 말함이고 이름 붙일 수 없는 불행에 이름을 부여하고 호명하는 일이라고 말했죠. 마지막까지 우는 일, 이름 붙일 수 없는 불행에 이름을 붙여서 호명하는 일. 오늘은 여러분들과 시집 한 권을 살펴보면서 그 일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. 지금부터 바로 시작할게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, 공백입니다. 모두 잘 지내고 계시죠? 코로나 감염자 수가 계속해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. 조금이나마 기지개를 펴보려던 사람들과 상가들 할 것 없이 전부 다 다시 움츠러들고 있는 상황이죠. 저희가 지금 거의 1년을 이렇게 보내고 있잖아요. 가뜩이나 힘들게 보낸 이 2020년을 좀 훌훌 털어버려야 되는데 지금 또 상황상 우리가 각자의 집에서 홀로 또 연말을 맞이하게 되었잖아요. 그래서인지 평소보다는 조금 다소 가라앉은 12월을 보내게 될 것 같아요. 자, 제가 이렇게 코로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. 이것은 여러분들의 안부를 묻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제가 오늘 살펴볼 책이 이 코로나와 관련이 있어서이기도 해요. 제가 아까 인트로에서 시집을 한 권 소개해드린다고 했는데 시집과 코로나라고 하면 뭔가 잘 붙지 않는 느낌이기도 하죠. 흔하게 떠오르는 조합은 아니지만 놀랍게도 이 조합으로 만들어진 책이 있어서 여러분께 한 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바로 이 책, 지구에서 스테이입니다. 자,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지구에서 스테이라는 시집은요, 굉장히 특별한 시집입니다. 18개 국가에서 56명의 시인들이 모여서 코로나라는 주제로 시를 쓴 것을 모아둔 책이에요. 방금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셨던 남인의 문학평론가의 말처럼 이 책은 고립된 우리들이 이렇게 두렵고 깜깜한 시기를 지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마치 생존 신고서처럼 써낸 시들을 모아낸 책이에요. 이 책에는 시들이 이렇게 국가별로 나뉘어서 실려져 있거든요.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순서보다는 코로나라는 이 현상을 바라보는 시인들의 시선대로 묶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. 이 코로나가요, 그 병 자체로도 무섭지만 제가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말 진저리 쳤던 게 뭐냐면 고립과 경계였어요.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셨죠. 원래 아픔이나 고난 이런 어려움들은 함께 모여서 서로 다독이면서 이겨내려는 그런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었는데, 그리고 그것이 익숙했는데 이 코로나라는 병은 인간의 그런 관계성 자체를 아예 흔들어 놓은 전염병이었잖아요. 더욱이 이게 단순히 내가 집에 고립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타인을 엄청나게 경계하게 되는 게 정말 좀 괴로웠던 것 같아요. 물론 지금도 그렇고요. 코로나라는 병만큼이나 경계와 혐오가 정말 빨리 퍼져나가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 점이 정말 좀 두렵게 느껴집니다. 이 책에 실린 오은 시인의 시가 이런 우리의 모습을 아주 잘 잡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. 어려움은 이뿐만이 아니죠. 이 코로나 때문에 죽은 누이의 장례식장에도 가보지 못한 손수여 시인은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. 코로나는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로도 뻗어나갑니다. 이 코로나가 발생된 이후에 서양에서의 동양인 차별이 정말 극에 달하고 있는데요. 에드거 바서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, 그리고 시인들에게 코로나라는 것은 어떤 단순한 병이 아니라 고립과 경계의 상징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. 자, 반면 어떤 시인들은 지금 이렇게 우리 눈앞에 펼쳐진 기이한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. 온통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화상회의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격이 엄청나게 넓어진 것들. 저도 가끔은 이런 상황들을 눈으로 지켜보면서 와, 정말 너무 괴상하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거든요. 저의 이런 마음에 이 시인들이 아주 잘 적확한 이름을 붙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
이전에는 몰랐던,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이런 상황들을 시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금 읽으면서 조금 더 생각에 빠져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.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말 큰 강물 같은 거리가 생겼죠. 하지만 이 안에서도 계속해서 사랑을 노래하는 위로의 시들도 있습니다. 윤희련 시인님은 췌장암에 걸린 친구에게 누룽지를 선물 받아요. 그리고 그 따뜻한 상황을 다음과 같은 말로 풀어내고 있습니다. 자, 반면 캐나다 시인인 루이즈 뒤프레는 자신의 염원과 소망을 다음과 같은 식구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있어요. 자, 이번에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이 좀 울렸던 식구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야마자키 기요코는 사랑 노래라는 시를 통해서 넘치는 사랑을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있어요. 시집을 소개할 때는 항상 큰 어려움이 있어요. 제가 시를 잘 모른다는 그런 한계도 있고요. 이 시라는 것이 뭐 줄거리를 설명해 드릴 수도 없고, 그렇다고 해서 막 쭉 다 읽어 드릴 수도 없고, 그래서 시집을 소개할 때마다 제가 항상 고민이 많았는데요. 오늘은 이렇게 각 시인들이 코로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고 그 식구를 짧게 읽어 드리는 식으로 이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. 이 책이 세계 각국의 여러 시인들이 한 주제로 쓴 시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는 여러 나라의 시를 한꺼번에 볼 수 있다는 점이 일단 가장 좋은 점이었던 것 같고요. 개인적인 바람은 작가 노트나 평론이 조금 실려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. 그러면 읽으시는 분들께 조금 더 잘 스며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. 이 책에는 비교적 직관적으로 바로 이해되는 시들도 있고요. 한참을 곱씹어서 읽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시들도 있어요. 하지만 이 어려운 시들이라고 해도 곱씹어서 읽다 보면 이 시구에 담긴 어떤 이미지나 무게감 같은 게 느껴지거든요. 아무래도 이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가 모두 함께 겪고 있는 일들이라서 우리 마음에 좀 넓은 공명감을 일으키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. 이 시집을 읽는 내내 제가 어떤 이미지가 계속 떠올랐는데 그게 어떤 이미지냐면요, 여러분. 영화 라푼젤의 마지막 장면 혹시 기억하시나요? 이렇게 풍등 날리는 장면이 있잖아요. 저는 그 장면이 계속 떠올랐어요. 각자의 공간에 들어가서 이 시집을 읽는 이 개개인들이 뭔가 따뜻하고 환한 빛으로 이렇게 빛나는 모습, 그 빛나는 빛들이 이렇게 이 지구에 막 모여서 다 같이 한 풍경으로 빛을 내는 모습. 따로 떨어져 있는 존재들이지만 함께 빛을 발하는 모습이 떠올라서 뭔가 찡하기도 하고 또 외롭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. 남인의 문학평론가는 꿈꾸기 영역에 게릴라가 있다면 그들은 바로 여기 모인 시인들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. 이 혼돈의 시기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꿈을 꾸고 고통을 나누고 위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러한 기원을 담아서 오늘 이 책 지구에서 스테이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. 이 영상을 함께 해주신 우리 공보기 여러분들 모두 정말 따뜻하고 빛나는 시절을 보내시길 기원하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. 모두 책 읽는 시간 되세요.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.